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3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역시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김정은과 북한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평창 올림픽 이후로 남북 관계 개선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자,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말경에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제였죠.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트럼프도 김정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좀 변화된 자세를 보여야지. 자,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 문재인 대통령 NSC 개최 때문에 뭐 밤잠 서두르지 마라.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앞으로 당분간 북한이 뭐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생기면서 자,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별개로 역시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트럼프가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물리는 것에 서명을 하였고요. 자, 여기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빠졌고, 저 오늘 나온 뉴스에서 또 호주도 관세 물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국가는 빼주고, 지금 뭐 마음에 안 들면 관세 물리고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뚜렷한 잣대가 없어 보여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쪽으로 또 전개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한국산 자동차나 반도체에도 관세를 물릴 것이라는 뭐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 중국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와 관세 물리는 것에 대해서 자,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뭐 유럽, 중국 모두 경제적으로 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무역 보복이 확대될 경우에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를 했던 시장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게리콘 백악관의 NEC 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결국에 사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관세 부과하는 것에는 백악관 내부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좀 파격적으로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 확대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사가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자, 대부분 지역에서 임금 상승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임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올해 세 차례를 예고했던 금리 인상 횟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자,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들이 또 옮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냐,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긴축, 글로벌 긴축과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런 것들은 국내 뭐 경제 및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BOJ 20이 열렸는데 BOJ는 기존의 정책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22 같은 경우도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채권 매입 확대에 대한 문구가 처음으로 빠지면서 이제 통화 정책이 중립적으로 됐고 긴축으로 돌아갈 것이다. 양적 완화는 종료된다라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2018년은 아니겠지만 2019년도쯤에 이제 유럽이 22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의 주간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이상 급등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자, 코스닥은 한 0.6% 정도 상승했는데, 자,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을 비롯한 셀트리온 그룹,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급등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 있지만, 자, 코스닥 시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셀트리온과 같이 움직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종목도 이번 주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 그거에 비하면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는데 결국에 만기일 앞두고 지수 상승하고 만기일 마감 후인 금요일에도 지수는 강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역시 주식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뭐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긴축 정책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3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는 급등을 하고 상한가도 가기도 했고, 또 방산주는 반면에 또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리자 역시 사드가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대하에 또 주목을 받으면서 화장품, 뭐 면세점, 카지노 등 중국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일주일인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나서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 고비 넘겼다는 생각 들고 이제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약간 의문보가 있는데 3월 21일인가요? 3월에 열리는 미국 FOMC 결과도 뭐 금리 인상 있겠지만 어떤 멘트들 나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이번 주에 뭐 양봉 달릴 정도로 2% 이상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하지만 이제 11선, 주봉상 11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를 돌파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이겠고요. 자, 일봉상 봤을 때는 자, 여기 이제 61선, 121선 맞고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좀 급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점을 더 높은 곳에 형성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전 고점 뭐 2600대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고 전 저점이 2350선을 깨지 않고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상승한다면 요거는 증시가 아직 상승 랠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에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뭐 상승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 있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11선 주봉상 11선 깨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자, 이제는 살짝 11선 밑에 내려와 있지만 자, 계속해서 좀 하락할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지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역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려면 제약바이오 가야겠지만 그 외에도 많이 뭐 IT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도 좀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보여줄 수 있을지 섹터별로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어느 섹터가 강한지를 좀 지켜봐야겠고 자, 중국 관련주나 남북 경협주 그리고 뭐 전기차 이쪽도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게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은 셀트리온은 자, 이번 주에 뭐 한 12% 빠졌죠. 자, 셀트리온은 뭐 코스피에 이전 상장된 이후에 시총 3위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내릴 수는 없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주 13% 시총 1위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그 다음에 뭐 신라젠은 이번 주에 뭐 빠지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 이런 거는 뭐 괜찮았습니다. 메디톡스 이런 거는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빠졌는데 자, 이런 거 좀 반등 나오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또 반등 세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전체적으로 지수보다는 어느 섹터가 최근에 좀 트렌디한지
제일 먼저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고비는 넘겼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자, 실적은 워낙 좋습니다만 역시 주식시장이라는 게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3월에 FOMC 금리 올리고 나면 한국과 역전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고요. 지금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뭐 하락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좀 우습게 움직이는데 시장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든 좀 크게 시장에 파급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풀지 말자, 너무 또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3월 2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